손흥민,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영국 난리 났네요. 디귿디귿. 짐도 안 챙기고 자차 타고 뉴캐슬 떠났다. 영국 매체 깜짝 보도. 디귿디귿. 최근 주춤한 모습의 손흥민, 32. 토트넘, 이다. 하지만 여전히 이번 시즌 리그 최고 피니셔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영국 풋볼 365는 18일 한국 시간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선수 중 기대 득점 대비 골 득점이 높은 톱10을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XG는 특정 위치와 특정 상황에서 슈팅했을 때 득점할 확률이다. 실제 선수가 넣은 득점에서 XG 값을 뺐을 때 나온 숫자가 높을수록 결정력이 좋다는 의미다.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선두에 올랐다. XG 값이 9.3이었던 손흥민은 실제 15골을 넣었다. 9.3골 정도를 기대했으나 15골을 넣어 플러스 5.7골이 더 많았다는 의미다. 손흥민은 지난달 31일 루턴타운과 홈경기에서 결승골을 넣었다. 하지만 이후 1에서 1로 비긴 웨스트햄, 3에서 1로 이긴 노팅엄, 0에서 4로 대패한 뉴캐슬전에서 잇따라 침묵했다. 노팅엄전에서는 도움을 추가했으나 기대했던 득점은 나오지 않았다. 특히 손흥민은 뉴캐슬과 경기에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나섰으나 슈팅 한 번 날리지 못한 채 교체됐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후반 13분 만에 손흥민을 제외시켜 충격을 안겼다. 이 때문에 손흥민은 리그 득점 순위에서 공동 7위까지 내려앉았다. 그 사이 엘링 홀란, 맨체스터 시티, 콜 팔머, 첼시, 이상 20골가 공동 선두가 됐고 올리 와킨스, 아스톤 빌라, 19골, 가 3위. 도미닉 솔랑케, 본머스, 모헤메드 살라, 리버풀, 알렉산더 이삭, 뉴캐슬, 이상 17골, 이 공동 4위를 형성했다. 하지만 이 매체는 골은 다소 주춤했고 뉴캐슬과 경기에서 57분 동안 부진한 모습을 보인 후 물러났다. 하지만 2022에서 2023 시즌 부진을 딛고 다시 폼을 회복한 손흥민은 여전히 자신이 XG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강조했다. 손흥민은 여전히 통산 세 번째 10에서 10, 10골 마이너스 10도움에도 도전하고 있다. 현재 15골 9도움을 기록 중인 손흥민은 남은 6경기에서 도움 1개만 더 추가하면 10에서 10을 달성하게 된다. 10에서 10은 완성형 공격수를 뜻한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료들에게 득점 기회까지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2차례 10에서 10클럽을 경험한 손흥민이다. 그는 지난 2019에서 2020 시즌 11골 10도움, 아시아 선수 최초 10에서 10클럽이라는 금자탑을 세웠고 2020-2021 시즌에도 17골 10도움으로 2시즌 연속 10에서 10을 달성했다. EPL 통산 10에서 10클럽을 3회 이상 기록한 선수는 웨인 루니, 5회, 에릭 칸토나, 프랭크 램파드, 모하메드 살라, 이상 4회, 디디에 드록바, 3회, 5명뿐이다. 손흥민은 이제 드록바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다. 커리어 최초 20에서 10도 여전히 가시권이다. 손흥민은 남은 6경기에서 5골과 1도움을 추가할 경우 이를 달성할 수 있다. 팬들은 23골로 득점왕에 올랐던 2021에서 2022 시즌과 같은 막판 몰아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아시아 최초 EPL 도움왕도 꿈이 아니다. 손흥민은 도움 선두 올리 와킨스, 키어런 트리피어, 파스칼 그로스, 이상 10도움을 한개 차로 추격하고 있다. 또 지금까지 EPL에서 득점왕과 도움왕을 동시에 석권한 선수는 앤디 콜, 지미 플로이드 하셀바잉크, 해리 케인, 살라 4명뿐이었다. 가장 놀라운 순위 상승은 팔머였다. 팔머는 최근 5경기에서 11골을 폭발시켰다. 특히 에버튼과 홈경기에서는 4골을 몰아쳤다. 팔머는 XG값이 14.72였으나 20골을 넣었다. 플러스 5.3골을 더 넣었다. 공동 선두 홀란은 순위에 오르지 못했다. 이밖에 3위는 제로드 보엔, 웨스트햄, 플러스 5.3을 차지했고 필 포든, 맨체스터 시티, 플러스 5.0, 크리스 우드, 노팅엄, 플러스 4.1, 디오구 조타, 리버풀, 플러스 4.1, 레온 베일리, 아스톤 빌라, 플러스 3.8,
데클란 라이스, 아스날, 플러스 3.7, 올리 와킨스, 아스톤 빌라, 플러스 3.6, 황희찬, 울버햄튼, 이 차례로 그 뒤를 이었다. 황희찬은 6위에서 10위로 떨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프리미어리그에서 결정력이 높은 10명 중 1명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황희찬은 xG값이 6.5였으나 득점은 10골로 플러스 3.5를 기록했다. 2. 함께하고 싶다. 선 요구 들어주기엔 나이 플러스 심각한 결정력, 문제 위 화살표. 토트넘, 베르너 영구 이적 대신 임대 연장, 원해. 토트넘이 티모 베르너, 28를 영구 영입하기보단 임대 기간을 늘리고 싶어한다. 차라리 나이 어린 유망주를 완전 영입하는 것이 낫단 판단에서다. 영국의 HITC는 17일 한국 시간 토트넘은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베르너의 완전 영입 옵션을 발동시키는 대신 그의 임대 기간을 2025년 여름까지 연장하기를 희망한다 라고 보도했다. 토트넘은 지난 1월 10일 RB 라이프치히 독일로부터 베르너를 임대 영입했다. 계약 기간은 이번 시즌 끝까지며 완전 이적 옵션 1,500만 파운드, 하나 약 254억 원이 포함돼 있다. 올 시즌이 막바지로 접어들기에 베르너의 앞날을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다. 올 시즌 후 토트넘의 완전 영입 옵션 발동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는 것. 베르너는 해당 조항을 발동시키고 싶어한다. 앞서 지난달 22일 영국의 기브미 스포츠는 베르너는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토트넘에 머물고 싶어한다 라고 전했다. 토트넘 주장 손흥민, 30일, 또 베르너에게 힘을 실어줬다. 베르너의 영구 이적을 희망하고 있다. 이브닝 스탠다드는 손흥민은 토트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베르너를 구단이 영구 영입하길 원한다 라고 전했다. 손흥민은 우리가 경기에 접근하는 방식에서 중요한 것이 윙어들의 위치인데 베르너와 브레넌 존슨이 서로를 잘 이해하며 훌륭하게 일을 해내고 있다 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베르너가 처음 토트넘에 왔을 땐 자신감이 없는 상태였지만 지금은 자신감을 가지고 편안하게 플레이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또 손흥민은 베르너는 분데스리가 골든부트, 득점왕을 수상했던 선수라면서 앞으로 토트넘의 득점과 도움을 많이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시즌이 끝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봐야겠지만 베르너가 토트넘에 머물길 바란다 라고 힘줘 말했다.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도 구단에 잘 적응하고 있는 베르너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베르너의 영구 이적 가능성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듯하다. HITC는 베르너가 토트넘에서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지만 토트넘은 완전 영입을 하기보단 그의 임대를 12개월 더 연장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라고 들려줬다. 그러면서 베르너 의원 소속팀 라이프치히가 토트넘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지켜봐야 한다 라고 덧붙였다. 베르너는 라이프치히와 2026년 여름까지 계약돼 있다. 베르너의 골 결정력 단점은 최근 하늘을 찔러다. 16일 옵터스 스포츠에 따르면 과거 울버햄튼, 카디프 시티 등에서 뛰었던 제이 보스로이드, 40일는 지난 13일 뉴캐슬전에서 보여준 베르너의 경기력에 눈을 질끈 감았다. 최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023에서 2024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뉴캐슬전에서 베르너는 90분 출전해 토트넘 공격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윙어임에도 불구하고 골터치 44회에 그쳤다. 드리블 성공률도 33%로 높지 않았다. 크로스는 단 1번 시도했는데 이마저도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수비적인 행동도 없었다. 슈팅은 4회 날렸다. 하지만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최악의 골 결정력을 선보인 것이다. 리그 5경기 연속 무득점이다. 보스로이드는 베르너를 비판할 수밖에 없다. 그는 좋은 기회를 너무 많이 놓쳤다. 기술적으로 EPL에서 최악의 선수 중 한 명이라고 혹평하며 골 결정력이 없다. 항상 공을 너무 세게 찬다. 좋은 마무리는 아니다. 또한 그는 패스도 선호하지 않는 것 같다. 라고 설명했다. 베르너의 앞날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데
그렇다면 베르너는 얼마나 효과적인 선수가 될까? 라며 비꼬았다. 베르너는 이번 뉴캐슬전뿐만 아니라 지난달 17일 열린 풀럼과 EPL 29라운드 원정 경기에서도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골을 날렸다. 팀의 무득점 패배를 막지 못했다. 토트넘은 0에서 3으로 졌다. 당시 베르너는 후반 23분 골대가 비어 있었음에도 골을 넣지 못했다. 오른쪽 측면에서 올라온 브레넌 존슨의 크로스가 풀럼의 수비진과 골키퍼까지 모두 지나쳤다. 골대가 비어있는 상황. 베르너는 결정적인 골 찬스를 맞이했지만 왼발의 공을 제대로 갖다 대지 못했다. 볼은 골대 왼쪽으로 향하고 말았다. 토트넘은 굳이 위험도 높은 선수에 배팅하고 싶어 하지 않는 눈치다. 베르너와 포지션이 겹치는 노르웨이 유망주 안토니오 누사, 19, 클럽 브리헤를 노리고 있다. 토트넘은 누사를 오랜 시간 관찰해왔다. 오른발이 주발인 누사는 양쪽은 물론 최전방, 공격형 미드필더로 뛸 수 있다. 파이널 서드에서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실제 지난 1월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이 누사 영입에 2,600만 파운드, 약 440억 원 이상을 지불하고자 했다. 그러나 김지수가 소속된 브렌트포드에서 선발 출장을 보장하자 갑자기 누사가 마음을 돌렸다. 브렌트포드로 향하기로 마음먹은 것. 그러나 결과적으로 누사는 브렌트포드로 가지 못했다.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것, 무릎과 허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결국 누사는 벨기에에 좀 더 머물게 됐다. 부상, 변수가 있긴 하지만 토트넘은 다시 누사를 노릴 수 있게 됐다. 동시에 베르너와는 임대 연장 계약을 추진하고자 한다.